경기도 화성에 있는 용주사. 이곳 대웅보전에는 특별한 불화 한 점이 있다. 1790년에 그려진 후불탱화. 그런데 불화 속 인물들은 전통 불화에서는 볼 수 없는 명암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반 불화와는 달리 인물을 서양 화법으로 그려 숱한 논란을 낳았던 작품. 그런데 이 불화를 그린 사람이 바로 단원 김홍도다. 그는 어떻게 서양 화법을 고사한 독특한 불화를 그리게 된 것일까? 단원 김홍도. 우린 그를 조선시대 최고의 풍속 화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씨름, 서당, 그리고 우물가 등 당시 서민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 그림들은 그의 대표작으로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합니다. 그런 그가 불화를 그렸다는 사실, 그것도 서양 화법으로 그렸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한국사전에서는 단원 김홍도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중인 출신의 미천한 신분이었던 김홍도. 김홍도는 일개 화원에 불과했지만 조선시대 여느 양반 못지않은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전하는 그림만 300점이 넘는데요. 당시 김홍도의 유명세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김홍도는 처음 어떻게 그림을 접하게 됐을까요? 경기도 안산시. 이곳에선 건물 외벽에 그려진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지난 2001년에 조성된 단원 조각공원. 김홍도의 풍속화를 조형물로 만들어 전시해 놨다. 또한 매년 10월이면 단원 미술제가 열린다. 안산과 김홍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표암 강세황이 쓴 책에 그 단서가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김홍도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안산이다. 김홍도는 전리를 갈 때부터 안산에 머물던 강세왕의 집을 드나들며 그림을 공부했다. 김홍도의 스승이었던 표암 강세왕. 그는 뛰어난 문인 화가이자 당대 최고의 평론가였다. 많은 명화의 품평을 남겨 좋은 그림을 가진 이들이 앞다퉈 그의 글을 받아가길 원했다. 어릴 때부터 단원을 지켜본 강세황은 그를 천부적 재능을 지닌 화가라 극찬했다.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단원은 못하는 게 없어 대항할 자가 없다고 평했다. 이후 김홍도의 행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건 21살 때다. 영조 칠순을 기념해 그린 경연당 수작도. 그림은 사라지고 글씨만 남았는데 글은 김상복, 그림은 화원 김홍도가 그렸다고 적혀 있다.
영조 임금 등극 40주년을 기념해서 열렸던 행사 내용을 그린 궁중 기록한데요. 정조가 세손 시절에 영조한테 간청하다시피 해서 열린 행사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걸 기념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발의하고 주관한 건 영의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21살밖에 안 된 김홍도가 그것을 대표로 그렸다는 것은 당시 김홍도의 실력이 화원계에서 최고로 평가받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 도화서는 왕실에 관련된 모든 그림을 그리는 공식 기관이었다. 통상 30명 정도의 화원으로 꾸려졌는데 이들은 시험을 통해 선발돼 직업 화가로 활동했다. 김홍도는 이미 20대 초반에 왕실 전속 기관인 도화서 화원으로 뽑혀 다양한 그림들을 그렸다. 화원들이 하는 일은 이제 그림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상화나 일반적인 회화를 포함해서요. 또 이제 왕실의 중요한 행사 기록을 그리고 기록화죠. 그 의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종 문양이 있습니다. 그 왕실의 의복이라든지 가마라든지 혹은 이제 옥좌 뒤에 1월 오봉병풍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도화서 화원이 그리고 가끔씩은 또 이제 임금의 특명을 받아서 지방에 가서 풍속화를 그려오기도 하고 지도를 그려오기도 하고. 그중 도화서 화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김홍도는 불과 29살의 나이에 임금의 초상을 그리는 어용 화사로 뽑혔다. 어진을 그리는 작업에는 여러 화원들이 참여하는데 당시 김홍도는 골룡포를 입은 왕의 몸체를 그렸다. 어용 화사가 된다는 건 최고의 영예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었다. 임금의 초상을 그릴 때는 터럭 하나라도 다르게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게 당시의 분위기였다. 그렇다면 김홍도는 임금의 초상화를 그릴 만큼 초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김홍도가 30대 초반에 그린 송하 맹호도. 호랑이 몸의 줄무늬와 털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이 그림을 본 유경종은 터럭 무늬의 호랑이가 마치 살아있는 듯해 동네 개를 잡아먹을까 걱정될 정도라고 시를 읊었다. (1776년) 정조가 왕으로 즉위했다. 등극과 동시에 정조는 규장각을 건립하고